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가면서 한 해를 넘기고 내년에 이 세계 정세와 맞물려 가지고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데 대한 전망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한쪽은 촛불혁명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탄핵 정변이라고 하는, 또 저 같은 사람이 말하기는 언론의 난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아직도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멈출지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꿈틀꿈틀대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기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어느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드라마냐? 역사 드라마입니다. 조선조 역사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이 궁중비사를 다루고 사화를 다룹니다. 사화. 뭐 무오사화, 갑자사화, 사화하면 피비린내가 생각나죠. 그리고 귀양 갔다가 사약 받아 마시고 죽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 패배한 쪽에서 또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는. 그런데 그 사안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투는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은 국가 안보나 백년 대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예컨대 어느 왕의 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년 하느냐, 3년 하느냐, 뭐 6개월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이런 권력 투쟁의 역사가 한국에서 이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이른바 민주투사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탄핵 정변이고 이것은 현대판 사화다 하는 주장에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언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과장되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관여한 부분은 그 국정의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안보, 외교 이런 데 대해서 관여한 게 없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말로 다 집약이 되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이라는 압도적 이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스코어로서 판면이 되고 청와대에서 물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난 것으로 끝났다면 이건 정치 게임입니다.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도 않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사화라는 정치보복, 사화의 핵심은 정치보복입니다. 정치보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 감옥에 보내는 걸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오래 살려야 한다. 가장 오래 살리는 방법이 뭐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순실한테 주어진 특혜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은 걸로 일종의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해가지고 최순실이 받은 특혜는 박근혜가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구속 기한을 한 번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또 연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반발해서 지금 재판에 응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모습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책임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은 피고인들도 승복합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게 하면은 이런 피고인 없는 재판, 이 중대한 재판에 지금 피고인은 없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사화라는 증거죠.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여기에 검사, 판사가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탄핵 정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정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수사를 지금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BBK 무슨 다스 2007년에 했던 수사를 지금 10년 뒤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히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다 감옥에 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자유민주 세력 전체를 한국 사회에서 무력화시키겠다,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이란 말이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따져볼 것은 그 혁명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헌법을 더 강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헌법을 어기든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이지 헌법을 강화하는 쪽이 아닙니다. 혁명은 문법적으로는 모든 혁명은 헌법 힘으로 진압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높아도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 두렵다고 물러서도 힘들다고 멈춰서도 안 된다. 그럴수록 모두가 합심해 꿋꿋이 참아내고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아 새해를 맞는 마음이 적잖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역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결의를 다지고 힘을 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뜻과 지혜를 모으고 당당히 나아가자. 하느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긍정 에너지로 하나 되어 나서면 이웃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안팎의 도전에 맞서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다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헤쳐나가겠다. 두렵다고 물러서지 않겠다.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특별 사면 대상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정봉주 전 의원인데 이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은 바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 1년을 살고 피선거권은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인데 이번에 사면되었습니다. 사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사면 대상에.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여당, 집권 여당의 반응이 아주 살벌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너무도 기쁜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 9월 14일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이 결실을 이루었기에 더욱 그렇다. 대정부 질의 후 봉도사, 이것은 정봉주 의원의 별명입니다. 봉도사의 고맙다는 전화에 전 너무나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봉주 특별사면 눈물나게 환영한다. 그를 제대로 대접해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한다. 그는 너무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다음은 이명박이 감옥 갈 차례다. 수위를 입을 사람은 이명박이다. 이게 집권 여당 쪽에서 나온 전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명박이 감옥에 갈 차례다. 수위를 입을 사람은 이명박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은 정전 의원의 사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일을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당도 비판적이고 바른정당도 상당히 비판적이면서, 바른정당은 현 정부가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다.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를 넘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보복적인, 이 사화적인 이런 탄핵 정변의 칼끝이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뭘 해야 되느냐? 본인이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높아도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 더럽다고 물러서도 힘들다고 멈춰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정치 보복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싸움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커지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합니다. 정치란 것은 원래 어느 나라든지 권력을 잡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입니다. 다만 선진국일수록 그 권력 투쟁이 감옥에 안 가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평화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얕을수록 이 정치를 하다가는 줄을 잘못 서면 목숨을 잃고 가족까지 다 희생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가면 감옥에 갑니다. 주로 감옥에. 정권을 놓치면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진국이 되면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치사하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졸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욕도 안 먹고, 그야말로 검찰이 법치의 수호자가 되고 법원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고,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스위스, 이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사람을 잡아넣고 쇠고랑을 채운다 하는 그것을 정치의 요소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또 이런 정치 보복 사화적인
드라마가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걸어왔던 정치적 행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혼자서 싸우는 방법과 단체로 싸우는 방법이 있겠고 공개적으로 싸우는 방법과 묵시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싸우는 것은 뭐냐? 이 싸움의 근본이 좌우 대결입니다. 한국에서 정치 싸움의 근본은 결국은 좌우 대결로 갑니다. 좌우 대결로. 좌우 대결은 또 북한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공산주의 편이냐 자유민주주의 편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식으로 크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이념 문제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계속 깊이 각성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대로 싸우겠다면은 정치를 재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정치 못하는 법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정치에서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한반도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가 안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치의 목적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의 영역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는 일부 소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정치 재개의 그 정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당을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당적이 아마 자유한국당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면서 강연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하면서 자기의 세를 키우고 지지자를 키우면서 자신을 지키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업적을 지키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왜냐하면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으로 기념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으로 기념했고 그 기념 행사를 경복궁에서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명박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부정하는 데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걸고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런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지사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높아도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 두렵다고 물러서도 힘들다고 멈춰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면 당당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계로 복귀해가지고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자신도 지키고 자신이 걸어왔던 이념도 지키고 자신이 한 업적 4대강 사업 그리고 2008년의 금융위기 극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재개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이 대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